자, 페이지 오브젝트의 소스는 위에 거는 이제 요거 동영상은 전부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서블릿에서 페이지 그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좀 보시면서 어떻게 처리가 됐다 이런 거는 좀 계산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뒤에 데이터 넘기는 걸로 이제 페이지하고 퍼 페이지 넘버, 그 다음에 검색의 키와 워드 이런 걸 이제 넘기라고 시켜놨거든요. 시켜놔서 사용을 해놨는데 이거를 문자열로 만들어서 get key, get word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이제 쓰도록 되어 있어요. 요거 닫을게요. 지금 아까 전에 그 이전 버전에 해당되는 거고요. 카페에다가 이제 최신 버전에 해당되는 것을 올려놨는데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것을 클릭하시고 지금 이거 3.0 이거 적어야 되겠네요. 그 적용은 이전 건 사라지고 지금 걸 저장이 되는데 소스는 지금 현재 보여지는 소스가 다른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클릭은 스톱 시키고 클릭 한번 시킬게요. 클릭 오케이. 그 소스가 이전 소스가 나와서 제가 원하는 소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서버는 다시 모듈스 설정이 슬래시로 잘 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보드 컨트롤러에 페이지 오브젝트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페이지 오브젝트 클릭해서 들어가 봐라. 얘는 새롭게 되어 있는 건지 볼게요. 얘도 새롭게 안 되어 있는데요. 실행은 되지. 덮어쓰기에서 제대로 들어가긴 하는데 리소시스의 라이브러리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메이븐 src 메이븐 라이브러리스 메이븐 디펜던시의 페이지 오브젝트 2의 페이지 클래스 페이지 오브젝트 이거 맞는데? 소스가 이상해졌어요. 지금. 소스도 포함시켜서 덮어쓰기 하자. 지금 얘를 그냥 실행시켜 보시면 스타트 실행시켜 보시면 얘가 지금 키하고 워드는 스트링이에요. 스트링이 되다 보니까 get key, get word 이렇게 쓰셔서 자바에서 붙여보면 뭐가 나와요? 데이터가 없으면 널이 나오죠. 그래 널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아시겠죠? 근데 URL에서 널이라는 글자가 나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게시판에서 이제 일반 게시판입니다. 게시판 리스트로 갔는데 지금 현재는 페이지 처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클릭했을 때 키하고 워드 뒤에 널이라는 글자가 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동영상 바로 전 동영상에서 얘가 널이 나와가지고 데이터 넘기면 검색이 널로 검색한 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하시는 방법은 3학년 사자 쓰시는 거예요. if 문장 붙이셔야 되는데 라이브러리에서 이렇게 쓰신 get key라고 쓰시는 거 대신에 이렇게 고쳐놔가지고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안 고치면 안 돼요. 저희가 고쳐서 사용되는 것은 이제 어떻게 고쳤냐 하시면 가로과 괄호 사이에다가 이렇게 여기 조건 3학년 산자 물음표 땡땡 이렇게 쓰신 거죠. true일 때는 아무것도 안 붙이고 이거일 때만 이렇게 get key에 해당되는 거 붙이자. get key가 널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get key가 널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널인 경우에는 얘가 그냥 자바에서 출력을 하게 되면 널이라는 글자가 나오거든요. 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 글자도 출력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고쳐준 거죠. 그러니까 요게 데이터가 널이 아닌 경우에만 이제 검색 키나 이런 게 너무 붙게 되고요. 그게 아니면 이게 널이면 이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쓴 거예요. 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드도. 저희가 넘겨서 사용할 때 워드 마찬가지로 이제 워드가 데이터가 없으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라. 이렇게 이제 붙였습니다. 그래서 getKey에 해당되는 것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여기 워드도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워드 이렇게 처리를 해서 너린 경우에는 아무것도 찍지 말라고. 아시겠죠? 되셨나요? 요 처리가 EL 객체에도 똑같이 처리가 돼 있어요. EL 객체에도 걔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걔가 널이에요. 그럼 자바에서 시소로 찍으면 널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아시겠죠? 글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 글자 대신에 아무것도 찍지 마라.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한 거죠. 이렇게 써서 이제 아니면 워드가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워드를 찍어라.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이해되시죠? 네, 요거 지금 라이브러리는 옛날 라이브러리 소스가 계속 보여지고 있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고쳐서 이 카페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카페 소스는 이렇게 고쳐져 있기 때문에 URL에서 저희가 페이지를 클릭했을 때 이제 여기 키하고 워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린 경우에는 아무것도 찍지 말라고 처리가 돼서 URL이 정상 처리가 된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되시겠죠? 카페에 올려놓은 것은 이제 수정된 거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 수정돼서 올려놨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다시 다운로드 받으시면 버전 써놨습니다. 3.01이라고 수정을 살짝 해가지고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페인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시면 그 페인 처리를 하시려면 여기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 앤 리플라이 오브젝트 라이브러리 요 두 개를 다운받으세요. 얘는 이제 웹-rf 밑에 그 메이븐 처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집어넣어야 될 거는 웹-rf입니다. 웹-rf 밑에 lib 폴더가 없으니까 lib 폴더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페이지 오브젝트 2.jar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위치시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하기 위한 페이지네이션 태그가 필요한데 그래서 예전에 페이지네이션인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쿼리를 다 만들었어요. 페이지도 붙이고 퍼페이지도 붙이고 워드도 붙이고 이런 걸 다 붙여라 해서 태그에다가 만들어놨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페이지 오브젝트 뒤에 이렇게 not 페이지 쿼리, 페이지가 없는 쿼리와 페이지가 있는 쿼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짧게 붙이기 위해서 여기 not 페이지 쿼리 이렇게 해서 이제 페이지를 따로 지정해야 된 경우에는 페이지를 이렇게 지정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쿼리가 이제 페이지가 있긴 하는데 그 페이지랑 상관없이 다른 페이지를 넣어서 넘길 때는 이렇게 페이지를 따로 처리를 하고 페이지가 없는 쿼리를 만들어서 나머지 데이터를 처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이렇게 뒤에 not 페이지 쿼리가 아니라 페이지 쿼리를 이렇게 써가지고 페이지 쿼리를 써서 넘기자 뭐 이렇게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리플라이 페이지 내비게이션은 주로 이제 페이지도 그대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페이지 쿼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 게시판의 페이지 내비게이션에는 not 페이지, 페이지는 따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 데이터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not 페이지 쿼리라는 걸 만들어서 얘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메소드 여기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그런 메소드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 일반 게시판을 넘길 때는 이제 페이지는 따로 지정된 페이지가 넘어가야 되고요. 페이지가 없는 나머지 쿼리에 해당되는 게 넘어가야 돼요. 뒤에 붙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넘어갈 수 있게 여기 이게 메소드처럼 안 보이지만 메소드입니다. get not page query 라는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나머지 데이터를 붙이는 이런 문자열로 붙여서 쓰는 것을 썼고요. 이걸 안 쓰시면 이제 되게 길어지죠. 그 외에 저희가 그 외에 공지사항이다. 그러면은 피리어드 이런 거 넘어가야 되거든요.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표준화시켜서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있는 쿼리에다 붙여라. 쿼리라는 속성으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 내비게이션에서는 그 페이지가 빠져있는 not 페이지 쿼리를 사용한 메소드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per 페이지 넘과 키와 워드, 검색에 해당되는 키와 워드가 붙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라이 페이지에서는 페이지가 그대로 넘어가야 돼요. 리플라이에 대한 페이지만 조정이 돼야 되고, 여기 보시면 페이지 쿼리를 그대로 붙여서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플라이 페이지에 해당되는 요걸 따로 썼습니다. 따로 써가지고 페이지 오브젝트 이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 안에는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와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 두 개가 있어요. 한 개는 그 게시판 페이지 오브젝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를 쓰기 위해서 여기
reply page object라고 붙여놨습니다. 이런 처리가 되어 있다. 여기 reply object라고 되어 있죠. page object. 그러니까 두 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page object 안에다가 그 일반 게시판 페이지 오브젝트도 있고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도 있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집어넣어서 그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댓글 쓸 때도 편하게 이제 작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라이브러리 등록해 놓고 태그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어 놓고 그 JSP list.jsp 맨 위에 태그를 등록합니다. 이렇게 페이지 enable 해가지고 그 페이지 inf 밑에 뭐 태그 등록하면 태그가 두 개 땡땡 다음에 이렇게 페이지 내비게이션과 리플라이 페이지 내비게이션이 나오는데 페이지 게시판의 페이징 처리를 위해서는 이렇게 div 만드시고 태그로 페이지 내비게이션 땡땡 페이지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고 그 URL은 저희가 list.to로 호출할 거거든요. 계속 그 JSP를 한다 그러면은 list.jsp가 되고 다른 걸로 쓴다 그러면 다른 걸 써주시면 됩니다. 쓰셔서 사용하시고 그냥 리스트다 그러면 리스트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같은 URL을 요 URL을 호출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리스트 URL을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는 저희가 이제 이걸 받아가지고 쓴 페이지 오브젝트를 쓰시면 되십니다. 한 가지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고 넘어가는 것은 이제 보드 컨트롤러에 보시면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렇게 파라미터로 받아요. 얘가 이제 디스패치 서블릿이 페이지 오브젝트를 생성해서 넣어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모델에 담아요. 모델 이렇게 해서 담는데 모델을 누가 만들어요? 디스패치 서블릿이 만들죠. 디스패치 서블릿이 만들 때 요거 페이지 오브젝트를 좀 담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참조형 변수이기 때문에 참조형 변수는 주소로 운영이 된다. 이게 모델에 담겨져 있더라도 여기 안에서 바꾸면 바뀌어집니다. 이게 모델에 담겨지는 데이터도 바뀌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되시겠죠? 참조형 변수의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참조형 변수는 제가 데이터 처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잘 보세요. 지금 이게 하얀색으로 좀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 모델에 담아놨어요. 그걸 뭘 받았냐면 페이지 오브젝트를 만들었습니다. 페이지 오브젝트 만들었는데 얘를 모델에 담아놔요. 모델에 담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 지금 페이지 오브젝트가 100번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통째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죠.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통째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모델에 담겼다는 얘기는 여기서 100만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100 가지고 있다. 주소는 엔드 표시 쓰면은 이제 C에서 이렇게 엔드 표시 쓰면 포인터라는 의미라서 그 위치를 찾아가서 처리를 하세요. 이걸 참조형 변수라고 얘기한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파라미터로 넘겨서 여기에 이제 페이지 서비스나 이런 데에서 여기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요거를 이렇게 전달을 해요. 페이지 오브젝트를 전달을 해서 처리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전달될 때 이 전체가 이렇게 넘어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네? 여기 전체 소스가 카피가 돼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만 넘겨요? 주소만 넘겨요. 주소. 이게 그 카피돼서 이렇게 정시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주소 N 100 이렇게 해서 주소만 넘어오게 됩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네? 주소만 넘어오게 되고 그럼 이쪽에서 막 고쳐요. 페이지 오브젝트를 받아가지고 이쪽에서 막 수정을 막 해가지고 막 고칩니다. 이런 걸 이제 추가해서 넣었어요. 그럼 얘가 어디 찾아가서 고치게 돼요? 이쪽 찾아가서 여기 있는 걸 고치게 되죠. 여기 있는 걸 고치게 되면 이쪽도 고쳐지게 된다. 왜냐면 찾아가는 곳이 똑같잖아요. 여기 100%. 요거 이해하셔야 된다 이 얘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거를 참조형 변수라고 이해한다. 되시겠죠? 그래서 미리 담아놓고 수정할 거 수정하면 JSP까지 갈 때 수정된 페이지 오브젝트를 받아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모델에다가 페이지 오브젝트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여기 변수 이름처럼 이렇게 보이는 요 타입을, 원래는 타입을 맨 앞에 소문자로 만들어서 저장해 주는데요. 저장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대로 이제 모델에 담아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써야 되냐 이거죠. 쓰지 않고 자동으로 담을 수 있도록 만들자. 대신에 설정은 한 개 해줘야 한다. 설정을. 이해되시죠? 네? 그 스프링에서 설정 안 하면 그 죽음이라고요. 설정 안 하고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건 없어요. 눈으로
레이저만 써가지고 자동으로 되는 건 없습니다. 뭔가 맞춰줘야 되고 설정을 해줘야 되고 합니다. 페이지 오브젝트를 여기에 넘겨줄 때 그냥 모델에 담아가지고 좀 넘어져. 모델에 담아둘래? 이렇게 쓰는 어노테이션이 있습니다. 골뱅이 지금 모델에 어트리뷰트로 담죠? 그럼 모델을 이렇게 쓰시면요. 모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보세요. 그러면 모델 어트리뷰트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되셨나요? 네. 모델 어트리뷰트라고 나오시고요. 제가 파라미터로 받은 거를 뭔가 수정을 해서 이제 그 다시 JSP로 보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델 어트리뷰트 어노테이션을 붙여주세요. 타입이 맨 앞자를 소문자로 만들었을 때 요 이름으로 소문자로 된 이름으로 저희가 쓰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은 그냥 모델 어트리뷰트만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가지고 이름을 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여기에 네임 쓸 수 있죠. 네임. 그 네임을 써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타입이랑 다른데 다른 이름으로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임을 써가지고 네임은 네임 이꼬르 뭐 페이지 오브젝트 이렇게 써놓으시면 페이지 오브젝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타입 이꼬르 이름이죠. 타입을 맨 앞에 있는 거 소문자로 만들어서 그대로 받아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시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델을 지워요. 과감하게 지웁니다. 그 모델 애드 어트리뷰트 이렇게 써놓은 것을 지우세요. 되시겠습니까? 예, 지워요. 지우시고 다시 이제 여기 서버 다시 돌았습니다. 이제 다시 고쳐졌으니까. 그리고 일반 게시판 클릭해 보세요. 게시판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페이지 네이션도 잘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클릭해도 이 3페이지, 뭐 5페이지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자꾸 바뀌면서 데이터도 바뀌죠.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요구한 게 요게 전달된 데이터에 수정을 좀 가해서 그대로 이제 다시 보내려고 한다면 이렇게 골뱅이 모델 어트리뷰트라는 걸 쓰세요. 쓰시면 얘네들이 이제 이쪽에서 이 디스패치 서블릿이 얘를 생성해서 넘기면서 어디에다 담아줘요? 모델에다가 담아서 넘겨줘요. 미리 담겨서 넘겨주니까 담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아시겠죠? 그래서 모델.add 어트리뷰트 해가지고 페이지 오브젝트를 안 담아도 얘가 이제 미리 담겨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어노테이션 한 개만 주시면 담겨져 있는 상태로 그냥 JSP까지 넘어가게 된다. 이해되시겠죠?